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회사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할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VIP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마음은 같을 겁니다. 내 자식한테는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자식한테 쓰는 돈 아깝지가 않죠. 저도 그래요. 마음은 모두가 그럴 텐데, 다만 현실이 팍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진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그래서 VIP가 아니라 VIB라고 Very Important Baby, VIB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MZ세대의 젊은 부부들의 어떤 성향이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고 보면 요새 모든 곳에서 다 MZ세대가 나오긴 합니다. 어쨌거나 사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면서 관련 산업들도 어려워지거나 쇠퇴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동복이나 유아용품 시장은 반대로 계속 성장 중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복 매출이 전년보다 12.8% 늘어난 1조 201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국내 패션 시장이 한 5.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아동복 시장의 성장 탄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베이비는 줄어드는데 매출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럼 비싼 게 잘 팔린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베넷 저고리도 구찌로 맞춘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더글로리 혹시 보셨나요? 여기에도 나오긴 나와요. 구찌 베넷 저고리. 나도 못 사본 명품 옷들을 아기한테는 입히겠다는 게 지금 세대 부모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텐 포켓 현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까지 아이 한 명을 위해서 10명이 주머니를 연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십시일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쏟는 자본주의적인 정성도 클 뿐더러 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도와주다 보니까 예전보다 명품 유아용품에 대한 진입 장벽도 좀 낮아지긴 했나 봅니다. 그만큼 시장이 확대됐다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더글로리의 구찌, 베넷 저고리 뿐만 아니라 디올, 펜디, 지방시, 버버리, 톰 브라운 이런 데는 이미 키즈라인을 만들어서 옷을 판매하고 있고, 루이비통도 3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기만을 위한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펜디나 버버리, 톰 브라운 이런 옷 구경도 못 해봤는데 요새는 애기들이 입고 다닌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 애한테 좀 미안해지는 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쿠팡에서 주로 사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동복도 아동복인데 아동용품이나 유아용품의 온라인 거래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매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나 카시트, 그리고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들 보면요,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모차는 1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이고, 대부분 200만 원 넘는 유모차도 많이 타시죠. 한때 강남 유모차로 불렸던 S사의 200만 원짜리 그 유모차도 요즘에는 진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요새 장난감도 제 아들도 차를 너무 좋아해서 레미콘이나 포크레인, 자동차 모형 같은 거 저도 많이 사주거든요. 근데 진짜 비싸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사주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큰맘 먹고 사줘야 된다니까요. 물론 저는 쿠팡에서 만원, 2만 원짜리도 많이 사주긴 합니다만은 고가의 장난감들도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SSG닷컴에 따르면 유아동 카테고리의 객단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1년에 10만 원이었던 게 2022년에 11만 원이 평균이 되더니 2023년에는 14만 원이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장난감 사주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된 시대인 거죠. 이외에도 요즘 돌잔치나 아이들 생일잔치도 고급 호텔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이런 데서 파티 장소 빌리고 식사하고 한복 대여하고 스냅 사진에 동영상 찍고 하면 진짜 1000만 원 우습게 넘기거든요. 그런데도 예약을 못 잡을 정도라고 해요. 거의 수강 신청하듯이 예약 오픈일에 아주 전략적으로 지인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전화를 돌려야 겨우겨우 내가 원하는 날짜도 아니고 비는 날짜에 겟해서 예약을 할 수 있답니다. 반얀트리, 시그니엘, 워커힐, 조선팰리스 같은 이런 호텔의 예약 오픈일에는요, 약 한 10,000통의 전화가 온다고 해요. 물론 지인을 동원하는 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인 거죠.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돌잔치도 돌잔치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돌잔치를 못했던 두돌, 세돌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부모가 미안한 마음에 고급 호텔에서 아주 럭셔리하게 파티를 한다는 거죠. 보복 소비, 보복 잔치 같은 거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형편이 되고 넉넉하면 아이한테 좋은 것도 해주고 내수 경비도 좀 살릴 겸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등골 휘겠다. 옛날에는 그 고딩들 등골 브레이커로 노스페이스 점퍼만 말했었는데 이제는 뭐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닌 거죠.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이거 보고 계시는 엄마 아빠들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VIP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유아용품, 유아동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